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어제 세탁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려는데 처음엔 섬유유연제 향이 살짝 나다가 갑자기 퀴퀴한 냄새가 올라와서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뭔 냄새지? 하면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더 당황스러운 건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엄마, 이 수건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말할 때죠.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저는 이승수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가전제품 수리 현장에서 일하면서 특히 세탁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저희 어머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승수야, 우리 집 세탁기가 이상해. 빨래를 해도 냄새가 나고 아버지가 자꾸 뭐라고 하시네. 하시더라고요. 일 마치고 급히 들러 체크해 보았습니다. 10년 정도 쓴 세탁기에서 빤 수건을 물에 적시자마자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는 벌써 새 세탁기 전단지를 찾아보고 계셨고 이제 바꿔야 하나 보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시간 정도 청소를 해드렸더니 냄새가 완전히 싹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아주 기쁘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괜히 비싼 돈 주고 새 걸로 바꿀 뻔했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탁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고장이 났거나 교체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90% 이상이 숨겨진 부분의 때와 세균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빨래를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옷장에서 옷을 꺼내려고 할 때 미묘하게 퀴퀴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우 정말 기분이 불쾌하고 인상이 찡그려집니다. 특히 며느리나 아이들이 어머니,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는지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사셨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속상하시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내가 빨래를 제대로 못하나 하면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시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잘못된 대처법입니다. 세제를 더 많이 넣으면 훨씬 깨끗해지겠지? 섬유유연제를 2배로 넣으면 냄새가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각질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탁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부 구석구석에 때가 더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니까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현장에서 수많은 세탁기를 수리해 본 결과 냄새가 나는 세탁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특정 부위에 때와 세균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부위들이 우리가 평소에 청소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두 가지 큰 손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손실이에요. 아직 사용 가능한 멀쩡한 세탁기를 두고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새 세탁기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사실 5천 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상 문제예요. 세균이 번식한 세탁기 때문에 가족들 건강까지 해칠 수 있지요.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세요. 기사님, 좋다는 세제 다 써봤어요. 비싼 섬유유연제도 써봤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세탁기를 바꿔야 하나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모르셔서 큰돈 쓰시려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상식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 드릴게요. 혹시 섬유유연제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현장에서 수천 대를 분해해 본 결과 섬유유연제는 절대 범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세제함이나 섬유유연제 투입구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깨끗했거든요.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옷에 뭐가 묻을까요? 땀, 각질, 피지. 이런 것들이 다 기름 성분이에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름 성분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세탁기 안에서 썩기 시작한다는 사실. 마치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요. 특히 장마철에 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세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거든요. 따뜻한 온도, 높은 습도, 그리고 영양분까지. 그 영양분이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기들입니다. 세탁기가 세균들의 5성급 호텔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진짜 더러운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탁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 세 군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탁조 아래쪽 배수 연결 부분입니다. 여기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세탁할 때 나오는 모든 더러운 물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끔찍한 냄새와 함께 시커먼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청소해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 가장 더러워지는데 모르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고무 패킹 부분입니다. 드럼 세탁기 문 주변에 있는 고무 부분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쪽 깊숙한 곳까지 곰팡이와 때가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겉만 닦고 끝내시는데 진짜 더러운 건 안쪽에 숨어 있어요. 실제로 고무 패킹을 뒤집어서 확인해 보면 검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손가락으로 긁으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옷에 냄새를 묻히는 주범이에요.
세 번째는 배수 호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사람의 기름기, 각질, 먼지가 뒤엉켜서 하수구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이 호스를 아예 교체해야 할 정도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곳들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탁할 때마다 이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세균과 냄새가 깨끗한 옷에 다시 묻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소용없어요. 마치 더러운 물에서 빨래를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 세제를 써봐도 냄새가 안 없어지고, 더 비싼 섬유유연제를 써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빨래를 2번, 3번 해봐도 여전히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들한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래를 제대로 못하나?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죠. 특히 손님이 오시기 전에 급히 세탁기 문을 닫아버린 경험 있으시죠? 자녀들이 놀러와 빨래 냄새 맡을까봐 걱정되시고,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 쓰이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더러운 부분들을 제대로 청소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청소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재료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시중에서 파는 비싼 전용 세제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라도 대충 하거나 잘못하면 오히려 세탁기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방법으로 청소하다가 세탁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부른 분들이 꽤 많으세요. 기사님, 인터넷에서 본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사 공식 매뉴얼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완전히 검증된 확실한 방법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거지할 때 눌러붙은 기름때를 뜨거운 물에 담가놓고 불리시죠? 세탁기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하세요. 먼저 세탁기 전원을 완전히 꺼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전원을 켜놓으면 물이 바로 빠져버려요. 그럼 불림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알칼리성 세제를 준비하세요.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 또는 세탁조 전용 클리너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알칼리성 세제들이 기름때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알칼리성 세제를 3컵 정도 넣어주세요. 그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농도가 중요하니까 충분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이제 집에 있는 샤워기로 가장 뜨거운 물을 받아서 세탁조에 채워주세요. 어디까지 채우냐면 세탁조 윗부분을 넘지 않을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채워주세요.
왜 뜨거운 물을 써야 할까요? 찬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찬물로 기름진 그릇 설거지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 상태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불려두세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2시간 이상은 불려야 알칼리 성분이 세탁기 곳곳에 붙어있는 기름때들을 천천히 분해해줘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세탁을 돌리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불려주세요. 불리는 동안 세탁기 뚜껑을 닫아서 보온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절대 전원은 켜지 마세요. 불림이 끝났으면 이제 전원을 켜고 표준 세탁을 선택하세요. 온도는 60도로 맞춰주세요. 뜨거울수록 세정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탁이 시작되면서 물이 일부 빠져나가죠? 그럼 불려뒀던 알칼리성 세제도 함께 빠져나가요. 이때 알칼리성 세제를 반컵 정도 더 넣어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불림으로 떨어져 나온 때들이 다시 세탁기 벽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제가 있어야 이 때들을 물과 함께 하수도로 보낼 수 있거든요. 만약 이 단계를 빼먹으면 떨어진 때들이 다른 곳에 다시 붙어버립니다. 표준 세탁이 끝나면 놀라운 변화를 보실 거예요. 이 단계를 마치시면 벌써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세탁기 문을 열어보세요. 어떠세요? 냄새가 확 줄어들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과탄산소다 1컵을 넣어주세요. 과탄산소다는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남아있는 때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탄산소다는 거품이 나는 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면 떨어뜨린 때들이 다시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세제를 반컵 정도 함께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중성 세제와 과탄산소다를 같이 쓰시는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같은 알칼리끼리 써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다시 표준 세탁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의 온도와 회전력으로 마지막 남은 때들까지 깨끗하게 제거돼요. 세탁조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 고무 패킹을 청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물티슈를 준비하고 락스를 희석한 용액을 만들어주세요. 락스 희석액은 0.03% 농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면 고무가 상할 수 있으니까 농도를 잘 지켜주세요. 고무 패킹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겉만 닦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안쪽까지 빈틈없이 닦아주세요. 첫 번째로 바깥쪽 패킹을 뒤집어서 안쪽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검은 곰팡이와 때가 가득합니다. 이 부분을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두 번째로 안쪽 패킹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 닦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센서 부분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센서에 때가 끼면 세탁기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탁기 맨 아래쪽에 있는 작은 문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둥근 필터가 있을 겁니다. 이 필터를 빼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 필터에는 빨래할 때 나온 실밥, 머리카락, 동전 같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배수가 안 되면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완벽한 세탁기 청소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하시면 지금까지 깨끗하게 청소한 세탁기가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실수. 중성세제와 과탄산소다를 함께 쓰는 것. 많은 분들이 더 깨끗해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과탄산소다는 알카리성이니까 같은 알카리끼리 써야 해요. 두 번째 실수. 식초를 넣는 것. 식초가 좋다고 들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알카리성 세제와 식초가 만나면 서로 중화돼서 그냥 물이 되어버립니다. 돈만 낭비하는 거죠. 세 번째 실수. 락스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락스는 살균제이지 세척제가 아닙니다. 세정력이 부족해요. 네 번째 실수. 너무 자주 청소하는 것. 좋은 건 자주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세탁기 부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실수. 청소 후 바로 세탁하는 것. 청소 직후에는 세제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한두 번 헹굼을 더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세탁 전에 반드시 이물질을 체크하는 거예요. 동전, 볼펜, 머리핀, 클립. 이런 것들이 세탁기 부품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동전은 배수구를 막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세탁망을 적극 활용하세요. 와이어브라, 스팽글이 달린 옷, 지퍼가 있는 옷들은 반드시 세탁망에 넣어서 빨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탁조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적정 용량을 지키세요. 세탁조에 80% 이하로만 넣어야 합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모터에 무리가 가서 고장의 원인이 돼요. 네 번째, 세제 적정량을 지키세요.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찌꺼기가 생겨서 배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헹굼도 제대로 안 되지요. 다섯 번째, 세탁 후에는 반드시 세탁기 문을 열어두세요. 30분 이상 열어둬서 습기를 제거해야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제통과 섬유유연제통도 정기적으로 빼서 헹궈주세요. 이런 작은 관리가 세탁기 수명을 늘려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드럼 세탁기와 일반 세탁기 청소법이 다른가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드럼 세탁기는 고무 패킹 관리가 더 중요하고 일반 세탁기는 뚜껑 부분 청소에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과탄산소다 대신 베이킹소다를 써도 되나요? 됩니다. 둘 다 알카리성 세제니까 효과는 비슷해요.
다만 과탄산소다가 살균력은 더 좋습니다.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합니다. 고무 패킹은 일주일에 한 번,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시중에 파는 세탁조 클리너를 써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옥시클린, 피존 세탁조 클리너, 리큐 세탁조 클리너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결국 알카리성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청소 후에도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죠? 배수 호스를 확인해 보세요. 너무 오래된 호스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탁기 설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요. 겨울철과 여름철 관리법이 다른가요? 여름철과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세균 번식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고무 패킹 청소를 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건조하니까 기본 주기를 지키시면 됩니다. 아이 옷과 어른 옷을 함께 빨아도 되나요? 세탁기가 깨끗하다면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따로 빠는 게 더 비효율적이죠. 다만 아이가 피부가 약하다면 아이 전용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진짜 더러운 곳은 배수 관련 부분과 고무 패킹이고 알카리성 세제를 이용한 불림 과정이 핵심이며 정기적인 관리가 세탁기 수명을 늘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탁기는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관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세탁기가 10년도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청소 후에는 세탁기 내부가 알카리 상태로 유지되어서 세균 번식도 억제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인 청소법의 힘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입니다. 한번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세탁기가 오래 갈 수 있겠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처럼 새 걸로 바꿀 뻔했네 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세탁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본인이 빨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기계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실력 문제가 아니거든요. 평생 깨끗하게 사셨던 그 손길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세탁기 관리법을 몰랐을 뿐이지요. 오늘부터는 자신 있게 빨래하세요. 손님이 와도 자녀들이 놀러 와도 이웃과 마주쳐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어머니 빨래는 정말 깔끔해. 이런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고가의 비싼 새 세탁기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5,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그 돈으로 손자, 손녀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혹시 오늘 방법을 따라해 보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세탁기 냄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